여러분, 날씨입니다. 네, 오늘은요 제가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왕초보 가이드를 기획을 해보았습니다. 네, 제가 이 왕초보 가이드라는 시리즈를 기획하게 된 이유는요, 우리 친구들이랑 제가 댓글 소통이라든지 종종 DM으로 막 사진까지 보내주면서 자신의 루틴이나 그리고 클렌징 라인이나 이런 걸 막 보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생각보다 이걸 왜 이렇게 쓰지?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한마디로 각 제품이 왜 이렇게 써야 되는 건지, 언제 써야 되는 건지 이런 기본적인 정보가 없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왕초보 가이드 영상을 촬영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영상 같은 경우는 뭐 빠르게 넘어가거나 스킵을 해도 좋지만 이 영상만큼은 스킵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옆에 눌러서 2배속이나 1.5배속으로 보시는 걸 추천을 하고요. 제가 앞으로 이 영상에서 언급했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드리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피부 고민이 깊은 친구들이 있는데 기본의 질문들을 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친구들 답변을 하다 보면 정말 제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에게 양질의 답변을 하기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언니한테 질문할 때는 먼저 이 왕초보 가이드를 숙지를 하고, 이 숙지를 하고 나서 일상 속에 적용을 했는데 언니 그래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하는 정말 딥하고 깊은 이야기들은 언니가 하나하나 진짜 읽어보고 열심히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만큼은 정말 끝까지 다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지금부터 왕초보 가이드 첫 번째 세안편을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짜잔! 친구들, 이 앞에 있는 제품들은 지금 현재 언니가 이제 욕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세안제들입니다. 모든 제품을 사용하는 건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쓰는 것도 있고 뭐 자주 손이 가는 제품들도 있는데, 우선적으로 이 앞에 있는 제품들은요 제가 우리 친구들에게 1차 세안제나 2차 세안제 이런 종류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 가져온 것이지 하단에 있는 제품들을 모두 추천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은 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세안제에 대해 알아볼까요? 세안제 같은 경우에는 1차 세안제와 2차 세안제가 있습니다. 1차 세안제 같은 경우에는 클렌징 워터, 클렌징 밤, 클렌징 오일, 클렌징 젤, 클렌징 티슈, 클렌징 밀크 같은 종류들이 있고요. 2차 세안제는 폼 클렌징, 파우더 워시 같은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영상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 있는 제품들은 1차 세안제고 여기에 있는 제품들은 2차 세안제입니다. 근데 언니 1차 세안제랑 2차 세안제랑 구분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데, 메이크업의 잔여물을 없앨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1차와 2차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언니가 조금 작은 꿀팁을 하나 주자면, 우리 친구들이 쓰고 있는 제품이 있죠. 그 제품의 사용법을 한번 볼래요? 이 사용 설명서를 보다 보면은 뭐 사용법이 메이크업의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또는 뭐 메이크업이 어쩌고저쩌고, 메이크업의 노폐물, 메이크업의 잔여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면 1차 세안제입니다. 2차 세안제 같은 경우에는 뭐 적당량을 덜어 마사지하듯 사용한 후에 뭐 미온수로 씻어내주세요, 뭐 피부에 남은 노폐물의 잔여물이 없도록, 뭐 이런 식의 표현이 있다면 2차 세안제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왜 굳이 1차 세안제, 2차 세안제 나눠서 세안을 2차나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건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언니가 좀 답변을 해주자면, 우리가 평소에 쓰는 선크림이나 메이크업 베이스, 토너 크림, 그리고 미백 크림까지도 이 폼 클렌징으로 지워지지 않는, 2차 세안제로 지워지지 않는 기름 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남게 되면 모공을 맞게 되고 트러블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고 확실하게 지워줄 수 있는 1차 세안제를 쓰신 다음에 2차 세안제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언니, 그러면 언제 2차 세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럼 언니가 엄청 많은 경우의 수가 있지만 깔끔하게, 우리로 왕초보 가이드니까 한 줄로 정리하자면, 선크림 바를 때부터 1차 세안제, 2차 세안제 나눠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언니, 그러면 폼 클렌징으로 2번씩 쓰면 되잖아요. 그럼 훨씬 더 깔끔하게 씻기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피부가 너무 많은 유분을 뺏기게 되고요, 장벽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세안제로 빠르고 그리고 정확하게 깨끗하게 모든 메이크업의 노폐물들을 빠르게 없애주고, 그 다음에 1차 세안제의 잔여물과 노폐물들을 2차 세안제, 즉 폼 클렌징이 없애주는 거예요.
각자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로 두 번 씻게 되면요, 피지 뺏기죠. 그 다음에 피부 장벽도 좀 예민해질 수가 있어서 오히려 좁쌀 여드름이나 결절성 여드름이 생기기가 쉬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귀찮더라도 무조건 1차 세안제와 2차 세안제를 나누어서 활용하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두 번씩 폼클렌징으로 씻는 행위는 절대 삼가해 주세요. 그러면 진짜 아무리 약산성풍으로 두 번 씻는다고 하더라도 피부에 있는 장벽이 많이 무너져서 이게 건강한 피부 바탕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에스테틱 가서 물어봤어요. 에스테틱에서는 되게 많은 고객님들이, 또 다양한 피부 고객들이 오는데 실제로 피부에 트러블이 나면 안 되니까 클렌징은 어떤 제품을 사용하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로션 형태를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중간 정도의 점성을 가지고 있는 로션 같은 경우가 실제로 많은 분들한테 동일하게 썼을 때 트러블이 많이 나지 않는 제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세안 영상에서 보면은 이 아포메돈 제품을 추천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언니는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지금 내가 1차 세안제를 뭘 사야 할지 모르겠어요, 고민하고 있어요 라고 말한다면 이렇게 젤형태나 또는 겔형태의 제품을 추천하는 편입니다. 왜냐? 이런 제품들을 사용을 했을 때 피부 트러블이 날 수 있는 확률이 현저히 적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아침과 저녁의 세안 루틴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최근에 또 한 분이 기억나는 게 아침에 클렌징 밤으로 세안을 한다는 분이 계셨어요. 클렌징 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세안제입니다. 메이크업을 지우는 단계에서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침에는 굳이 클렌징 밤이나 클렌징 워터나 이런 걸 쓰실 필요가 없어요. 가끔은 클렌징 워터로 아침 세안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세정력이 가장 낮고 그리고 가볍게 그냥 한번 헹구기 좋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굳이 1차 세안제를 아침 세안제로 쓰기 위해서 클렌징 워터를 산다? 저는 굳이 비추고요. 친구들한테는 약산성 폼 클렌징 하나 사서 아침에는 약산성 폼으로 어제 저녁에 발랐던 스킨 제품들이 먼지에 엉켜서 남아있는 잔여물을 깨끗하게 한번 헹궈낸다는 생각으로 가볍게 한번 헹궈준다라고 생각하면서 아침 세안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녁에는 선크림을 발랐거나 또 메이크업을 했을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1차 세안제를 쓰고 2차 세안제로 세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눈화장이랑 립 화장도 어떻게 지워야 되는지 물어보는데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1차 세안제 할 때 같이 롤링해서 지우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지워도 되기는 하지만 제가 예전에 선생님한테 듣기로는 1차 세안을 할 때 클렌징 오일로 눈화장이나 립 다 지우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눈이나 입에 너무 자극이 많이 가야 된대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클렌징을 할 때에는 이베라이 리무버로 눈과 입 화장을 깨끗하게 지운 다음에 1차 세안제로 메이크업과 그 자외선 차단 지수를 깔끔하게 없애주고 그 다음에 혹시 모를 남아있는 1차 세안제의 잔여물과 그 외의 노폐물들을 2차 세안제를 한 번 더 깔끔하게 씻어주시면 돼요. 이 정도 하시면 저녁 루틴으로 클렌징 라인 굉장히 좋습니다. 언니 그럼 이거 제품 중에 하나만 추천해주시면 안 돼요? 뭘 가장 많이 쓰시는지 추천해주세요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서 우선 1차 세안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 영상에 언급했던 것처럼 그나마 좀 가장 괜찮다 하는 건 아포메던 브리스 포옹 워밍 젤이고요. 그리고 메이크업을 좀 진하게 했다 할 때에는 저는 키메프의 클렌징 오일을 쓰고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 트러블이 또 올라올 수가 있잖아요. 오일 형태여서. 그래서 제가 저번에 영상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아포메던 브리스 포 워밍 젤을 친구들한테 1차 세안제로 추천을 했던 거고요. 오늘은 여기 2차 세안제 중에서 추천하고 싶은 제품이 있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 제품은 바로 디노의 아크리어 클렌저입니다. 짜자잔! 솔직히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데일리로 사용하고 있는 폼 클렌저인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바하 성분과 시카 성분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각질 제거와 진정의 효과가 있다. 그래서 추천하는 친구들은 여드름성 피부라든지 수부지 피부라든지 저처럼 각질 탈락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좁쌀 여드름이 안쪽에서 깊게 올라오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외부에서 안쪽에서 피지가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표피층에 쌓이는 각질이 없도록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거를 내가 뭐 3일에 한 번씩 각질 제거를 해줘야지 또는 뭐 4일에 한 번씩 뭐 이렇게 해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각질 제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귀찮고 어렵고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폼 클렌징, 우리가 매일매일 관리하는 폼 클렌징인데 안쪽에 바하 성분이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과하지 않게 각질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디뮤의 아클리어 클렌저로 가볍게 각질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요, 예전에 썼던 이 파우더 워시의 사용 횟수가 현저히 줄었어요. 왜냐면 얘가 자체적으로 각질을 매일매일 순하게 케어를 해주고 있다 보니까 뭔가 나 오늘 좀 여기에 블랙헤드가 많이 보이는데 화이트헤드가 많이 보이네? 오늘은 좀 파우더 워시를 써줄까? 라고 생각하는 날짜가 아예 줄다 보니까 생각보다 여기로 손이 잘 안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언니 저는 지금 클렌징 폼을 사야 되는데 언니가 저번에 파우더 워시 추천해줘가지고 제가 파우더 워시를 사야 될까요? 약산성 폼 클렌징을 사야 될까요? 뭘 써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다면 차라리 이 디뮤의 아클리어 클렌저를 하나 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색소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한 투명 젤 같은 느낌인데요. 투명 젤 제형을 봤을 때 예전에는 거품이 풍성하게 안 났었어 라는 생각이 있어서 거품이 안 나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아니에요. 제법 거품도 풍성하게 나요. 그런데 바하 성분으로 각질 케어까지 해주고 그리고 병풀 추출물이 나의 피부를 진정까지 해주니까 실제로 후기를 봤더니 정말 많은 분들이 피부가 이제 올라왔을 때 트러블이 올라왔을 때 진정에 되게 좋다고 실제로 이 피부 트러블이 깨끗해지는 사진들이 비포 애프터로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많은 제품 중에서 우리 친구들에게 가장 추천하고 싶은 클렌저는 바로 디뮤 아클리어 클렌저다. 언니는 이 제품을 쓰고 나니까 각질 제거를 굳이 신경 써서 해주지 않아도 되고 진정에도 굉장히 좋아서 트러블이 많이 올라온 친구라든지 최근에 수부지 피부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가을철 한절기 쓰기에도 굉장히 좋고 여름에 쓰기에도 좋다. 그래서 뭔가 사계절 내내 쓰기에 굉장히 적합한 클렌징 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2차 세안대로 우리 친구들한테 이 제품을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나시리가 알려주는 왕기초 가이드 1탄 세안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충분히 좀 궁금한 점들이 풀렸나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내가 세안을 과하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또한 적합한 방법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포인트를 파악하시고 왜 1차 세안제와 2차 세안제와 나누어서 피부를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이야기를 알게 되면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제품을 구매하거나 또는 내가 세안을 진행하거나 그 제품을 활용해서 무언가 클렌징을 진행을 할 때 훨씬 더 효과적으로 씻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깨끗한 피부에 그 다음으로 스킨 로션으로 어떻게 발라야 하는지는 왕기초 가이드 2탄 스킨케어 라인에서 정확하게 깊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당연히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에도 더 알찬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친구들 감사합니다. 안녕!